자, 1번과 2번 풀어볼까요? 1번. 다음 중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 종합소득 공제에서 뭐 배웠어요? 인적공제 배웠잖아요. 자, 1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다. 예, 저축성 보험료 안 되죠. 예, 소득공제가 아니고 이제 이건 세액공제입니다만은 하여튼 세액공제라고 하더라도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 3, 4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공제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고요. 3번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네, 의료비 세액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것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질문이 종합소득공제라고 했습니다만은 밑에 보기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포함해서 보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1번은 틀렸어요. 저축성 보험료 아무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소득공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세액공제에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축성은.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에 추가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200만원. 다음에 2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다. 네,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경로우대. 3번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4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추가공제 받는 인적공제 없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서는 두 개를 12번과 1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12번과 13번을 여기 12번 대신에 요거 8번하고 요 13번을 이렇게 풀어봅시다. 이거 8번이 간단해 보이니까 8번과 13번으로. 자, 8번. 다음은 근로소득자 김한봉 씨 24년 12월 31일 현재 동거 중인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이 중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고르면 모두 골라라. 모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번에 대학생인데 21세예요. 21세. 근데 장애인이에요. 자, 나이가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21세 대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 다음에 나번 69세 모친. 네. 직계 존속이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죠. 소득이 없는 모친 69세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번 초등학생인 11세 조카. 조카가 직계 비속이 되나요? 안 됩니다. 직계 비속은 입양자는 직계 비속이 돼요. 입양한 자녀까지는. 그 다음에 손자가 있으면 손자 손녀도 됩니다만은 조카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라번 43세인 배우자.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나이가 관계없어요. 배우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 고르면 가, 나, 라. 4번이 답이다 이겁니다.
다음 13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 옆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죠. 맞습니다.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가요? 예, 틀렸죠. 예. 과세기간 종료일이면 12월 31일인데 그 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예, 그 사망 전 상태를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 적용이 됩니다.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2개 풀어봅시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기 16 비슷하니까 예. 20번과 21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과 21번. 자, 20번. 다음은 주식회사 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 남성이고 45세이고요. 24년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액은 얼마냐? 예, 인적공제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예, 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에서 배우자 해당되죠? 자녀 해당되죠? 부친 해당이 안 되네요.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됐어요. 다음에 모친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4명입니다. 그러면 4명 곱하기 150만 원 그러면 6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공제 체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나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장애 아니고 경로우대 없죠? 45세니까. 배우자, 네, 60세 안 됐고, 그 다음에 장애 없습니다. 자녀, 네,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만 원 추가 공제 들어가겠고요. 자, 모친 73세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적용되죠. 모친이 경로우대 100만 원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본공제 4명이 600만 원이었고요. 추가 공제가 모두 300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 답은 4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적공제 계산하는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그 소득세 NCS 평가시험 또 보잖아요. 인적공제 계산하는 문제 제가 2문제 냈어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합쳐서 얼마인지 계산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2문제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격시험에서도. 다음은 2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여러분 특별세액공제 우리 4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고 정리했었죠. 자, 1번부터 보죠. 보험료 세액공제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한도 있어요. 각각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의 한도 100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 원, 예, 각각 1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답이. 자, 나머지 맞는가 읽어봅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 공제로 공제한다. 네, 우리가 특별세액 공제는 우리가 항목별로 공제를 받든지 아니면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한하여 공제한다. 네, 의료비 조금만 지출하면은 세액 공제가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총 급여액의 3%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빼버리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급여의 3%만큼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0이 돼버리니까 세액공제액이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의료비 지출은 우리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해야만이 그 초과 지출한 거에 15% 또는 12%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직계 존속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직계 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다. 이건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직계 존속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 교육비에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게 1번이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보면 될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24번하고 28번하고 이렇게. 자,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계 존속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고 보험료 세액 공제의 대상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네, 100만 원이 한도예요. 다음에 3번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네, 틀렸죠. 대학원 등록금 본인 거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한하여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로 가서 28번 숫자가 있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한공의 근로자인 이민기 씨는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요. 24년 종합소득 특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이민기 씨 5천만 원 급여 총급여가 되는 사람이고요. 가번 이민기 씨는 소득이 없는 자녀 대학교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500만 원의 특별세액 공제 15% 적용받습니다.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요, 보장성 보험료예요. 이것도 15% 공제받습니다. 답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로 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60만 원. 15% 계산해 볼까요? 전부 15%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자, 500만 원, 120만 원, 60만 원 다 더하면은 620에다가 680이네요. 680만 원 곱하기 15% 102만 원이다. 아,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 12% 차례가 있네. 이게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문제, 이게 가끔은 나와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데, 자, 의료비를 여기 12%로 한번 이걸 고쳐볼게요. 12%. 그러면은 620만 원 곱하기 15% 하면은 93만 원. 거기다가 60만 원에 12% 72,000원. 이것도 아닌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우리 이론 부분을 한번 볼까요? 28 우리 소득세 이론을 했던 부분이 특별세액공제 설명한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130 페이지부터 131페이지 거기 특별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번이 교육비죠. 자,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32페이지에서 세율이 15% 131페이지에 여러분 131페이지에 보시면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대상의 1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맞았습니다. 15%로.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130페이지입니다. 예, 12%군요. 130페이지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예, 그게 12%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15%네요. 그러면 여기를 12로 고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0만 원에 12%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아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료비, 네, 의료비 세액공제.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반 의료비는 15%로 돼 있어요. 일반 의료비. 그래서 난임 시술비 아니니까 일반 의료비 일단 60만 원을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총 급의 3%가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요. 안 돼요? 그렇군요. 자, 5천만 원에 곱하기 3% 이걸 따져봐요. 150이네.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대상이 3% 초과가 아니니까 이건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답이 안 나왔던 거죠. 네, 고쳐봤습니다. 답은 일단 3%가 안 되니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자, 저거 두 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500만 원에 15%면 3번. 네. 대학교 500만 원에 15% 하면은 75만 원. 그리고 나머지 거기 나번에 승용차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에 12% 하면은 24만 4천 원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은 14만 4천 원. 네, 14만 4천 원 해서 89만 4천 원이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면 알아서 한도 계산해주고 하니까 예,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의료비는 이걸 내가 아까 체크해놨었는데 왜 총급여를 이 데이터를 줬는지 그걸 제가 아까 생각을 미처 못 해봤어요. 총급여를 준 거 보니까 의료비 최소 지출액 3% 이거 따져보라고 총급여를 준 건데 예, 그걸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별세액공제 문제 28번까지 해봤고요. 자, 문제가 한 2장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풀도록 이제 한 이거 뭐 한 10분이면 다 끝나겠죠. 접어두시고요. 403페이지부터 남은 두 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TAT 백데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